부업이라고 하면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좀 해볼만 한 건가? 라는 건 물음표긴 하거든요. 저도 육아를 하기 때문에 부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딸깍딸깍 해서 2시간 만에 200만 원 벌었어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자리 잡기까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시간도 되게 자유롭게 쓰고요. 아이들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은 경력 단절인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걸 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물론 육아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육아랑 일을 병행할 수 있을까? 노트북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이들과 여행을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기가 조금 더 커서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이걸로 너가 용돈을 벌어 써라 알려줄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쿠팡에서 중국 해외 구매 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중국에서 팔고 있는 물건의 사진을 쿠팡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주문을 하게 되고, 저는 중국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서 고객에게 직접 배송을 해주게 돼요. 그 안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제 마진이 되는 거고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남편한테 마트 가서 콩나물이랑 두부 좀 사갖고 와줘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콩나물 두부 사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10,000원 나왔어. 근데 나 왔다 갔다 시간도 들었고 주유도 했고 나 3,000원 더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남편은 10,000원은 물건값이니까 빼고 그 3,000원은 수수료가 되는 거죠. 해외 구매 대행도 그렇게 수수료를 내 마진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 시스템인 건가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만 보고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배송이 됐다가 뭐 잘못된 배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 중국인 판매자한테 물어봐요. 챗GPT를 이용하니까 중국인이랑 소통이 되더라고요. 타오바오 들어가서 그 중국인 판매자한테 나 이 물건 사고 싶은데 이거 사이즈가 몇 센치야? 물어보면 대답을 진짜 빨리 해줘요. 거의 5초? 타오바오도 판매자들의 등급을 매기는데 얼마나 답변을 빨리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점수 매기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는 이제 타오바오라고 중국의 쿠팡 같은 네. 사이트고요. 신기하고 특이한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중국어를 하실 수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 지금도 중국어 모르고요. 인밖에 모르겠거든요. 근데 크롬에서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한국어로 바꿔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니까 네네. 좀 어색하죠? 뭔지만 파악만 하는 용도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오븐을 팔고 싶은 거예요. 누르면 들어가져요. 여기서도 한 번 더 번역을 눌러주시면 상업료, 난방, 뭐 항온, 진열장. 근데 이게 센치는 나와 있는데 사이즈가 몇 개가 있고 온도는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네. 요 위에 고객 서비스가 있어요. 네. 판매자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한테 여기다 채팅을 하면 돼요. 근데 저도 중국어를 모르니까 GPT에다가 나 이 물건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중국어로 써줘. 무료 버전 GPT를 쓰시는 건가요? 네, 저 지금 로그인 안 하고 무료 버전으로 쓰고 아.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보내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 읽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읽었다. 맞네요. 제가 20분에 보냈는데 21분에 답변이 왔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눌러주면 이제 바로 되는구나.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제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번역해서 다시 옮겨놓고 하면은 이렇게 대화가 돼요. 소통하는 건 어렵진 않겠네요, 확실히. 네, GPT는 되게 정확합니다. 한국 사람한테 물건을 떼와서 판매를 해도 커미션을 먹는 일이 있을 텐데 그거 안 하시고 이걸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마진이 큽니다. 아. 쿠팡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 20%에서 30% 잡고요. 시즌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켓 수수료가 낮아요. 40%까지 나온 제품도 있었어요. 쿠팡에 판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받는 거를 대표님이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물건을 중간에 받아주는 배송 대행 업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업체는 중국에 있어요. 중국 판매자가 배송 대행지로 물건을 보내주면 물건을 뜯어서 다 검수를 해줍니다.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소통하는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CS, 이 회사 자체도 대표님이 한국인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배송 업체에서 검수도 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한테 확인 요청이 와요. 그럼 발송해주세요 하면 여기에서 바로 고객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쿠팡에 판매하시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오븐을 똑같이 해가지고 쿠팡에다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나 이거 사고 싶어 해서 주문을 넣으면 제가 타오바오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맞춰가지고 클릭해서 주문하면 제품이 배송 대행지로 가고 그 배송 대행지에서 고객님한테로 바로 가는 거예요. 얼마를 매출을 벌고 계신 거예요? 여름에 시즌성 제품이 좀 잘 나갔던 게 있어가지고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실례지만 얼마 정도 버는 거예요? 1억 정도 나왔고요. 한 달에 1억이요? 네, 한 달에 1억 나왔습니다. 이때 잘 나와서 한 달 매출이. 네네네. 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럼 순수익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뭐 30%, 많으면 40%까지 된다 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을 번 거잖아요. 이걸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5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9개월 차 들어갔습니다. 한 번일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신입 연봉을 한 달 만에 버신 건데 특별한 팁이 있는 건가요? 처음에 강의를 듣고 시작하긴 했어요. 해외 구매 대행의 기초 수업부터 들었고 그 수업에서는 물건을 많이 올리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저는 그거를 조금 해보긴 했지만 제 성격이랑 안 맞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제품이 막 올라갔고 고객이 저에게 막 질문을 하는데 저는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이건 나랑 맞지 않다. 알아보다가 한 가지 상품을 예쁘게 가공을 해서 썸네일도 바꿔주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수동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으로 대량화 아니면 수동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수동화가 조금 맞겠다 싶어가지고 잘하는 분이 누굴까 찾다가 홍신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솔직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나?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한 것 같다? 물론 재밌기도 했는데 수업 듣는 한 달 동안은 한 3, 4시간 자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동이랑 막 수동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을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자동으로 하게 되면 편리해요. 내가 시간을 조금 덜 들여도 되니까 부업으로 접근하기에는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프로그램으로 대량으로 올려보니까 너무 많은 제품 속에서 고객 CS가 들어왔을 때 답변도 너무 어려웠고 좀 꼼꼼하게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대충을 제가 못 견딘 것 같아요. 요즘에 강의가 엄청 많잖아요. 들어봤는데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강의들도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차별점 때문에 대표님은 혼자 잘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한 4년 전쯤에 구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온라인 강의를 한번 신청을 했어요. 근데 강의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따라가는데 안 돼요. 사업자 만들고 마켓 입점까지 하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저도 강의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다들 월 1억, 2억을 번다고 하는 거지? 그 이후에는 시도할 생각도 없었는데 잘 나가는 서과장 유튜브 구매 대행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부분과 다르더라고요. 심층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수업을 들었는데 꼴찌였을 거예요. 매출로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잠도 안 자고 붙들고 있었는데 강의는 끝나가고 초조해지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 홍시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쭉 믿고 갔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구매 대행을 하는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셨을 거잖아요. 무료로 풀어져 있는 정보들과 실제로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자료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네. 저도 온라인 강의 한번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전자책. 그다음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다였고 홍시님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커머스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전혀 쪽을 몰랐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상품 하나 만드는데 3, 4일 상품 하나를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타오바오에서 제품을 가지고 와서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썸네일 또 이 안에 있는 이런 상세 페이지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마케팅도 전공하지 않았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디자인이. 잘 팔리게 하는 노하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홍시님이 셀링을 하시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신 다음에 제일 빠른 길, 제일 맞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따라갔더니 매출의 성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성과가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했던 거가 제일 컸던 것 같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하는 개수랑 매출이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100개까지 만들었는데 매출 안 나온다? 찾아오세요 하셨거든요. 저는 100개는 안 채워졌지만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니까 그냥 그거 믿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육아도 하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관리하셨어요? 자는 시간을 많이 줄였고요.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3시간? 3시간 주무셨다고요? 네. 새벽까지 하고 잠깐 잤다가 아이들 보내놓고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100만 원 벌 때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40%라고 해도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포기할 법도 한데 어떤 생각 때문에 계속 하신 거예요?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먼저 연락이 오세요, 강사님한테. 상패 언제 주실 거예요? 다가와 주시고 저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해주셔서 제가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강사분을 칭찬하시는
하시는데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서 과장님 유튜브에 홍시님이 출연한 거를 봤었거든요. 네. 야무지고 약간 당차고 하시는 모습에 약간 끌렸던 것 같고 강의를 들으면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되는 사람들은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나만 잘하고 싶으니까. 근데 더 알려주시려고 하고 좀 놀랐어요. 듣는다고 다 잘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저 안 됐었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올라간다고 생각은 해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3시간 자면서 일을 했다고 하시지만 부업이라고 하면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좀 해볼만 한 건가? 라는 건 물음표긴 하거든요. 저도 육아를 하기 때문에 부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딸깍딸깍 해서 2시간 만에 200만 원 벌었어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자리 잡기까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시간도 되게 자유롭게 쓰고요. 아이들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수동을 하면서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갔다면 요즘에 프로그램으로 올리는 것들은 부업으로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AI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다른 뭐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지마켓 이런 데서 잘 팔린 제품들의 데이터를 알아서 갖고 와요. 잘 팔린 상품을 보고 이 제품을 내가 수동화를 해야겠다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너무 간편해서 하루에 한 1시간?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하루에 300개씩 마켓에 다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되게 쉽더라고요. 저희 애기가 조금 더 커서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이걸로 너가 용돈을 벌어 써라. 알려줄 생각입니다. 처음 하실 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빵원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고요. 통신 판매업을 낸다던가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프로그램비를 낸다던가 만약 주문이 들어왔다.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 사는 것도 신용카드로 쓰면 되거든요. 네. 드는 돈이 그 통신 판매업 5만 원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물건을 살 때마다 이제 거기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네. 쿠팡에서 정산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듣기로는 쿠팡이 뭐 정산이 늦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IMF 팀원 사태도 그래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쿠팡도 좀 정산이 늦는 편이에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라고 보거든요. 카드값으로 100만 원을 썼는데 정산은 그 후에 되는 거잖아요. 올라 선정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쿠팡에서 정산될 돈을 미리 저에게 정산을 해줍니다. 신청하고 빠르면 30분이면 입금을 해줘요. 그걸로 카드값을 내면 되고 나중에 2달 후에 쿠팡에 정산이 들어올 때 올라가 알아서 가져갑니다. 이자 같은 건 없어요? 약간 있는데 대출보다는 훨씬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좋은 거 너나 하지 왜 유튜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냐. 실제로 그럼 주변에 권하거나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구매 대행은 저의 인생 전반에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서 주변인한테 추천합니다. 쿠팡, 로켓 이런 것도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이거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구매 대행은 재고가 없어요. 처음에는 브랜딩도 생각했었는데 하려고 하니까 사입을 하고 물건을 쌓아놔야 되고 포장해서 보내야 되고 공수가 많이 드는 거죠. 구매 대행은 클릭만 하면 보내줄 수 있고 번거로운 과정이 없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원래 무슨 일 하셨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전문직으로 이제 근무했었는데 좋아했던 일이에요. 근데 업무량도 되게 많고 야근, 회식, 주말에 학회도 가야 돼요.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둘째 임신 때까지는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세요?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고 바로 사무실로 옵니다. 걸어서 한 15분? 날씨 좋을 때는 걸어오고요. 오전에는 주문 처리, CS 업무 같이 보고 있고 오후에는 상세 페이지 만든다던가 광고 같은 거 확인하고요. 광고를 확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구매된 제 상품을 쿠팡에서 광고도 돌리게 됩니다. 이게 광고라고 써있죠. 이런 광고 칸에 제 상품이 노출되게끔 돌려주고 있어요. 수강생분들도 다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돈을 버는 거잖아요. 경쟁 구도가 생겨서 포화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 구매 대행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중국에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틈새의 시장이 뭐냐면 많이 안 사지만 어쨌든 수요는 있는 거예요. 재고를 쌓아두고 팔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을이니까 나무 다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파쇄기가 있거든요. 누군가는 쓰는 사람은 있는데 많이 쓰진 않아요. 한국에서 판매자들이 그거를 재고로 쌓아두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그 틈새 시장을 구매 대행으로 팔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모든 일에는 장단이 존재하잖아요. 단점이라고 하는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제품을 보고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 고객 문의가 들어왔을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공구 제품을 팔았는데 몇 암페어예요? 몇 헤르츠예요? 이런 거를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소통 창구
창구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수강생이신 거잖아요. 어떠한 계기로 출연을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돈을 벌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강의를 듣기 전과 후가 제 인생에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었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내가 이 일 아니면 나는 다른 일은 못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의 전환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미래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그림이 보여지더라고요. 저의 전환점에 도움을 주신 그 홍시님한테 너무 감사한 의미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케어를 하느라 경력 단절인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걸 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물론 육아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육아랑 일을 병행할 수 있을까? 자영업을 하자니 또 거기에 묶여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을까 알아봤었는데 이커머스라는 거 자체가 노트북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이들과 여행을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진 않았던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4시부터 9시까지는 아이들과 같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고 나면 또 제 개인 업무하고 육아맘이라면 구매 대행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목표는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올해까지는 직원 채용해서 구매 대행을 좀 안정화시키는 계획이 있고요. 내년에는 로켓크로스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쿠팡인데 구매 대행은 배송이 오래 걸리는 반면 로켓크로스는 하루면 가는 제 물건 재고를 쿠팡 창고에 쌓아두는 시스템이에요. 사입 개념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내년에는 크로스도 도전해보고 최종 목적지는 브랜딩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자체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